지난 시간에 부유지 위대업하고 일신지 위성덕하고 생생지 위역이다. 그래서 생생이 마지막으로 나왔죠. 이거는 부유에서 그 일신, 우일신하고 뭐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부유. 이걸 이제 지를 전부 집어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이게 역이라는 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라는 거. 제가 요번에 그 만해를 쓰면서도 여태까지 썼던 글하고 좀 다른 게 한 줄 한 줄이 그냥 피땀으로 나오는 그 어떤 그 만해 스님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정말 쓰라린 아주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워즈워스나 무슨 D.S. 엘리어트나 뭐 윌리엄 브레이크나 이런 사람들을 이 시를 읽는 것보다 더 짙은 감동이 있고 새로운 그 있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전부 뭐 엘리어트만 해도 그렇게 그 뭐 신화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말, 토속적인 우리말을 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이 양반의 예를 들면 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 왜 이 님의 얼굴을 썼냐? 사실은 여기 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조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잃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1925년대에 지금 쓰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사실 님이라는 거에 감각이 없을 상태라고. 지금 1910년에 이게 병탄이 돼가지고 완전히 강점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1910년 전까지는 조선 왕조잖아요. 그리고 조선 왕조는 어차피 썩을 대로 썩어서 국민들이 정내미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최말기에 1890년대부터 1900년대라고 하는 건 완전히 우리가 소위 동학혁명으로 완전히 점철된 시대였으니까 국민들은 조선 왕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제 조선 왕조는 끝났다는 생각이 동학을 거치면서 보편화되는 거죠. 만해 선생도 뭐냐면은 이 조국이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1910년대, 20년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라는 게 개념이 그들에게서 멍한 거예요, 그냥. 조선 왕조가 망했다. 그렇게 하고 일본 식민지 상태가 됐다. 그럴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리 니네 얼굴은 요렇게 생긴 것이다. 애국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니들이 지금 님이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이게 카오틱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혼란스러웠다니까. 만해스님 본인이. 근데 만세혁명이 나는 거 보고 1919,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1919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운동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혁명이라고 그래. 만세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3.1 만세혁명이야말로 그렇게 거국적으로 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거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뭐 만세 부르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일본 순사놈들한테 다 그냥 총칼로 당해가면서도 만세를 평화롭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이. 식민지, 지구상의 지구가 그 당시에 80%가 전부 식민지로 덮여 있었던
그 상태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만세를 부른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만에도 이게 도무지, 님은 사라졌기 때문에 님은 침묵이야, 지금. 침묵 상태야.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는 거야. 나도 감옥에 들어가서 만세사건의 이 민족의 대표자라고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지, 결국은. 뭐, 스님 노릇한다고 해서 그냥 뭐, 불경이나 읽고 이러면서, 왕정에서 뭐, 식민지 상태로 갔는지 어떤지 그런 거 백담사에서 뭐, 그게 뼈저리게 오겠어요? 감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기 딱 얘기하거든. 님의 얼굴을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님 그러면은, 님의 얼굴 그러면 님이라는 건 예쁜 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님은 예쁜 건데, 그렇게 예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말하는 님에다가 쓰는 건 곤란하다. 내가 말하는 이 조국의 님은, 조국을 의미하는 님은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는 어떤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이다 하는 걸 이제 하고 들어가거든. 어여쁘다 하는 말은 인간,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말이요. 님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어여쁜 까닭입니다. 요 시가, 이 양반 쓰는 시어가 어여쁘다 하는 말은 인간,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말이요 라고 그럴 때 이런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간 그러면 우리가 일본어의 닌겐 때문에 사람을 알거든, 인간. 근데 우리 한학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여기 인간이라는 거는 사람 사이, 이 세계 소사이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인간새라고 그러잖아. 이 새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런 의미란 말이야. 이런 게 전부, 내가 사실 이거 할 말이 아니지만은, 이게 내가 국문과 계통의 학자들의 책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금 이걸 쓰느라고 방대하게 내가 최소한 200권은 내가 컬렉션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너무 이게 모르는 말을 막 하더라고. 우리나라 국문학에 난 좀 여기서 좀 미안하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돼. 말을 막 해. 그게 문학평론이고 이런 것이라는 게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너무 뭐 시니 뭐 소설이 문학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현란하게 얘기는 하는데 완전 개소리야. 기본이 틀렸어. 이게 고전을 인용한다는 고전이 어떤 맥락에서 무슨 고전인지 알고 해야지. 그거 자기가 봐야지, 그런 거.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를 베껴도 이건 너무 유치하게 몰라.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정말, 문학평론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엉터리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했다고 떠들지만 또 문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 개새끼라고 그냥 들고 일어나면 말이야. 곤란하니까, 이 님의 얼굴이라는 말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나는 님의 그림자여요. 그럼 나는 그림자라. 근데 님의 그림자라고 그럴 때 이런 것도 순간 우리가 그림자 그러면은 우리말의 그림자라는 거를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허상이고
나쁜 거고, 이게 그렇게 허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림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기독교 요한복음의 멘탈리티에서 이 현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림자, 여기에 천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빛의 세계고 이건 어둠의 세계고, 이런 식의 이 그림자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그림자 그러면 그 문학평론가는 당장 누굴 생각하겠어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Life i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 듯이 무대 위에서 떠들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일 뿐. 이럴 때 그림자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이거는 워킹 섀도우, 이거 완전히 걸어가는 그림자, 이거 헛개비라, 이거 무대 위에 헛개비다 이거야. 근데 과연 우리는 그림자란 말을 그렇게 썼겠냐? 그러니까 만해 시는 거기서 쓴 님의 그림자라는 말은 전혀 이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아시죠? 이태백의 월화독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画间一壶酒，独酌无相嫌，举杯邀明月，对影成상내 쓸 수는 없는데 이거를 번역을 내가 했는데, 고독한 달밤의 꽃 사이로 한 호롱에 술을 걸어놓고 혼자 마시자니 상대할 친구가 없네. 우선 잔을 들어 명호를 초대하고 그림자까지 초대하니 금방 세 사람이 됐잖아. 그런데 달이라는 놈은 술 마실 줄을 몰라. 그리고 그림자 친구는 나만 졸졸 따라다녀. 그래도 잠시 달과 그림자와 함께 놀 수밖에 없지. 살아있는 기쁨을 즐긴다는 것은 청춘의 시기가 아니면 안 되잖아.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달님은 내 주위를 어스렁 맴돌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 놈은 신이 나서 어지럽게 놀아. 깨어있을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취해버리면 각자 갈 길로 가버리네. 우리 정을 초월한 친구의 놀이 우정을 맺자고. 이제 저 은하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 볼까. 야, 이런 시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서 그림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자는 허상이 아니라, 이건 형이 상과 형이 하를 말한다면 같은 형이, 그림자가 실상이 없을 적이 없어요. 아무 그 본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법은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팬텀이고 헛개비인데, 그런 식의 그림자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해가 님의 그림자라고, 나는 님의 그림자라고 할 때 이 님의 헛개비로 전부 생각한단 말이니까 이게 시가 이해가 되냐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하나가 이게 속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쓰자니 그렇고, 매사가 이 단어 하나 인간이라는 게 뭔지도 그거 쓰려면 장자를 읽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돼가지고, 아, 나는 님의 그림자예요라는 거는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에서 본체를 발견해라 그거야. 여러분들, 당신들은 님의 그림자이지만 당신들 속에 님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하고 완전히 반대지. 이거는 동굴의 비유에서 보는 그 그림자들이 리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서양은 항상 그렇게 헛개비하고 실체를 나눠서, 그 감각적인 세계, 이거 칸트까지 오고 다 그러는 거야. 칸트까지도 다 그렇게 돼서 이게 실상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가, 이게 나요.
이게 진짜란 말이야. 이게 헛개비가 아니란 말이야. 이 나의 그림자도 헛개비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리얼한 거지. 이백이가 같이 춤추고 노는 그림자지. 왜 그림자가 그게 헛개비입니까? 왜 허상입니까? 내 몸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이 그림자 하는 말이 님은 님의 그림자밖에는 비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님은 님의 진정한 모습은 님의 그림자만한 게 없다.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철학적으로 그 인식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론적인 배경이 없이 이거를 그냥 문학사전 수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만해 스님의 이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역 계사전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평론을 하려면은 계사전은 완전히 달통해야 한국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골치 아파가지고 나 정말. 자, 여기서 생생지 위협까지 왔죠. 생생지 위협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성상이라고 하는 거,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은 어떤 심볼릭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상은 건으로 가고 하늘로 가고 효법, 법을 이거는 성상이고 이거는 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효법, 법. 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지 곤이라고 그랬어요. 곤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법이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법이고 이 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압스트랙트한 구체적인 이 형태가 아니고 어떤 상, 전체적인 상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월의 모든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는 성상이 되고 그것이 건이 되고 효법이라는 거는 여기에 곤이 되는 거예요. 곤이. 그래가지고 뭐야? 극수지례. 수를 극해서는 건 이제 그 대연지수라고 해서 이 주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수라는 게 넘버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수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할 적에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가 있다. 그 어떤 핵심 무슨 기묘한 그 어떤 그 법칙의 그 어떤 핵 그런 걸 의미해요. 수라는 게 어떤 비밀, 우주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를 다 밝혀서 그렇게 되면 뭐야? 올 것을 안다는 거야. 지라는 건 뭐죠? 지라는 건 안다. 내가 뭐야? 올 것. 그게 미래예요. 미래라는 게 뭐야? 미래. 그러니까 서양 언어보다 이게 좋은 게 뭐냐? 미래라는 건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는 거야. 현재라는 건 뭐죠? 여기 있는 거. 과거라는 건 past. 이게 영어의 past 이런 거, present 이런 데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 이 뜻이 그렇게 없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과거는 뭐야? 지나가 버린 거.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니까 past, present, future 이게 명사화돼서 떨어져 있질 않단 말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지나가 버리면 past고 여기 있으면 present고 아직 오지 않은 건 미래야. 그러니까 뭐야?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거는 항상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고 아직 오지 않은 거. 그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지레 올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를 미리 아는 것을 점이라 한다. 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프로그노스티케이션. 포춘 텔링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점을 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변지 위산. 점이라는 게
너 학교 떨어진다 이런 거는 주역이 없어요. 점을 아무리 쳐봐도 너 학교 요번에 붙는다 떨어진다. 학교 붙고 떨어지는 건 지 실력으로 가는 거지 무슨 뭐 점을 쳐가지고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거 자체로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통변을 해야 된다는 거야. 통변. 그거를 딴 여러 효들 같은 거 나온 그 점의 결과를 또다시 딴 거랑 소통시키고 또 변화시켜보고 딴 효하고 관계를 잡아보고 이런 것들이 일이라는 일, 사. 그러니까 점과 사가 점은 이거 해가 치는 거고 사는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한 거야. 이건 아무렇게나 점쟁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우주적인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변을 해야 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음양불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양의 변화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있다.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네 운명을 내가 보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거를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일컬어서 신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 동양 사상의 오묘함입니다. 문학평론을 하려면 이런 계사전의 논리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깨달은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너무 과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우리가 학계도 반성해야 되고 정계도 반성해야 되고 여러 이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